여러분, 집값이 30% 정도 폭락을 했다. 일반적으로 서울에서 급매가 일어나면서요, 집값이 진짜 3억씩 4억씩 뚝뚝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그 급매가 점점 말입니다, 호가화되고요, 거래가 많이 일어나요. 특히 서울 강동구 신축 대단지에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축 대단지에서 최고가 대비 27%에서 28%까지 떨어진 가격입니다. 급매가 일어나는 게. 와우, 놀랍죠? 제가 봐도 진짜 놀랍습니다. 집값이 지금 사실상 27%에서 28% 떨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실제입니다. 실제. 고덕 그라시움 전용 73제곱미터입니다. 2021년 8월에 최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16억 6천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거래되는 가격은 11억 8,500만 원입니다. 현재 말입니다. 현재. 2022년 10월 29일 기준으로요. 그러면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이 정도면요. 이 정도면요. 4억 7,500만 원이 떨어졌죠. 퍼센테이지로는요. 퍼센테이지로는 28.61%가 떨어진 수치입니다. 실제 28.61%를 내놓으니까 집값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적어도 말입니다. 30%가량을 떨어뜨려서 내놓으니까 집값이 거래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되는 거죠. 또 있습니다. 고덕 센트럴 프리지오 전용 59제곱미터 말입니다. 이것도 2021년 2월에 12억 2천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거래된 거 10월 29일 기준으로 보면 8억 8천만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3억 4천만 원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인가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27.87%가 떨어졌습니다. 27.87%.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실제로 말입니다. 서울에서, 그것도 강남 4구라고 이야기하는 강동구에서 3억씩 4억씩 뚝뚝 떨어지는 거 점점 현실이 되고 있죠. 실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급매나 급급매나 초급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결국은 현실 가격으로 점점 정착돼 가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고덕동에는요, 이거 외에도요, 고덕 아르테온, 고덕 아르테온도요, 지금 한 달 새에 3억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 실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실거래가 시스템에서는요, 가끔 특이한 것도 나옵니다. 아르테온 전용 59제곱미터가 13억 4천만 원의 거래가 됐다, 이렇게 신고가 된 것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지난 5월에 거래된 거를 지금 재신고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호가는 10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된대요. 그러니까 3억 2천만 원이 오른 것이 아니라 5월에 거래된 거 지금 재신고했다,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서울 강남 4구가 이렇게 떨어지면 다른 데는 어떨까요? 노도강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노도강, 양천구나 관악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은요, 급매나 급급매가 나오는데 보통 고가 대비, 전고가 대비 30%가 떨어진 가격에 나오면 거래가 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 수도권으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으로 가도 뭐 영통지구에 뭐 광교 같은 경우 있잖아요. 여기는 30%가 더 떨어졌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평균으로 보면 30% 조금 넘게 떨어졌긴 했는데 실제로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요,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릴 거거든요. 지금 금리 때문에 집값이 우수수 무너진다, 경기가 침체되는 모습도 보이면서 벌이가 신찮아지니까 또 집값까지 내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앞으로 이게 더 떨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금리가 오르니까 집값은 더 떨어진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금리가
고금리가 오랫동안 갈 거예요. 오랫동안. 이게 경기가 최악으로 침체하지 않는 한 고금리는 오랫동안 갑니다. 그러면 7% 8%라는 고금리가 오랫동안 간다. 이거 버티지 못하거든요. 연끌한 사람들도. 그럼 집을 팔아야 돼. 빚이 많은 사람들도 집을 팔아야 돼.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결국은 말입니다. 집값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지만 뭔가 점점 회복돼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무슨 얘기냐? 거래가 점점 늘어난다. 아직까지는 최악이에요. 9월까지는 보면 서울에서 거래되는 매매 거래량이 611가구. 아직 좀 남았나요? 9월이? 오늘 10월 30일이니까 내일까지겠네요. 내일까지 좀 남았으니까 더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7월보다가 이게 7월보다가 많을까 7월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10월에는 더 줄어드는 모양새기는 해요. 전체적으로 집값은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매매 수급 지수가 지금 또 최하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상 최저예요. 서울 같은 경우 말입니다. 매매 수급 지수가 75.4거든요. 수도권은 77.9고요. 전국으로 봐도 82.3입니다. 이게 기준이 100이에요. 100. 100인데 100이었을 때 매도자나 매수자가 비슷한 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서울 매매 수급 지수가 75.4가 되면 이게 매도자는 많은데 매수자는 뚝 떨어졌다는 이야기. 매수자가 뚝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시장 경제 원리로 그대로 비추어 보면 이게 공급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진다는 이야기. 뭐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서울 집값이 30% 내려서 시장에 내놓으면 팔린다. 이게 이제 시장의 대체적인 어떤 현상 분석이고요. 문제는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다 하는 게 지금 앞으로의 어떤 미래 전망입니다. 어제는요. 저한테 전화들이 참 많이 오시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환진 박사님이 현금화 해라 현금화 챙겨라 해서 현금화 했다고. 그래서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 거 진짜 방어 잘했다고 그렇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그게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분은 비싼 가격에 팔았겠죠. 부동산을. 그래서 많은 이익을 지금 팔았으면 그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내놔야 되니까 더 이익을 받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앞으로 더 떨어진다는 거 이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리는 더 올라갈 거고요. 경기는 분명히 말입니다. 더 침체될 거예요. 돈 쓸 돈이 없거든요. 경기가 침체되면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거래가 이게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떨어진다 했을 때는 이 거래가 회복이 돼야 돼요. 거래가. 지금 거래가 아직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일시적인 하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거래가 시작이 되면요. 집값은 더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한번 떨어지기 시작한 집값은 더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만큼 상황이 지금 참 좋지 않다. 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집값은요. 떨어질 때 우리는요. 현금을 쌓아놓고 있다면 분명히 부동산으로 부자 될 수 있는 기회 점점 다가올 겁니다.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럴 때는요. 시장을 직접 나가봐라. 임장을 해봐라.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여러분 임장은 내가 시장에서 망설이지 않는 그런 힘을 줍니다. 그만큼 임장을 자주 가야 되고요.
예, 그러면서 시장의 어떤 떨어지는 게 30% 떨어질지 40% 떨어질지 50% 떨어질지 시장을 유심히 예, 분석하고 또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이 실제 내가 떨어졌을 때 움직일 수 있다. 예, 그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립니다.